자, 저번 시간에 우리 IP랑 포트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진짜로 얘를 가지고서 우리 거에 한번 연결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버추얼박스 안에 설치해 놓은 리눅스 OS에다가 접속을 시도를 해볼 건데, 자, 일단 이거부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말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금 설치한 이 푸티라고 하는 애는요, 우리가 뭐 하려고 설치했죠? 리눅스를 원격 접속하려고 설치했죠. 그래서 얘를 리눅스 원격 제어 클라이언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리눅스를 원격 제어할 클라이언트, 이거는 이따가 더 정리를 하고 한 번에 이해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푸티예요. 이게 푸티. 그러면 푸티를 통해서 들어갈 서버는 우리 리눅스겠죠? 리눅스인데, 우리가 이 리눅스라고 하는 이 친구한테 원격 접속을 허용하게끔, 원격 접속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원격 접속을 못해요. 그게 뭐냐면 SSH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요즘에는 SSHD까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실제로 푸티에 보면은 여기 커넥션 타입이 SSH예요. 얘가 리눅스 서버, 우리가 지금 원격으로 접속할 리눅스 서버에 이 친구가 있어야만 우리는 이 친구를 통해 그 리눅스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름에 왜 D가 붙는지는 이건 나중에, 지금은 생각할 거 없고, 어쨌든 이 SSHD가 필요하다. 근데 우린 이런 거 설치한 적이 없죠. 근데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모든 리눅스 배포판 안에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리눅스 배포판 아무거나 가져다가 그 OS 설치, 어제 한 것처럼 설치를 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이 친구가 다 들어있다. 리눅스라는 애는 기본적으로 이런 원격 접속이 가능하게 해주는 이 친구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눅스만 정상적으로 설치를 했다면 이거에 대해서 뭐 설치를 또 하거나 알아볼 필요도 없이 그냥 원격 접속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 친구로 와서 우리가 접속하려고 하는 리눅스의 IP는 뭐였죠? 10.0.2.15 였죠?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 안 드렸구나. 자, 이 SSHD, 얘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를 통해 접속을 할 때 기본 내장되어 있는 애라서 포트도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포트는 22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푸티 처음 딱 켰을 때 여기 20이 들어가 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가 21을 써놨던 거예요. 어차피 너 이걸로 들어갈 거면 기본은 이거잖아 라고 해서 그냥 세팅이 되어 있던 건데, 제가 이걸 지우고 디폴트 세팅을 세이브한 이유는 아닐 수도 있어서 우리가 이걸 바꿀 수 있거든요. 무조건 얘를 써야 된다는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SSHD다 그러면 22번 포트를 사용을 하니까 내장이 되어 있던 거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세팅을 바꾸거나 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걸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물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SSHD의 기본으로 되어 있는 포트가 22번이다 라고 제가 지금 얘기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포트를 안 바꿔요, 그냥 21을 그냥 쓴대요. 그러면 해당 리눅스 서버 IP만 알면은 누구든지 그 리눅스 서버 들어갈 수 있겠네요. 거기 들어가서 중요한 운영되고 있는 코드 그 파일을 지워버린다. 그럼 그 시스템 마비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기본 내장 포트는 22가 맞지만 실제로 운영할 때는 포트를 다 바꿔서 씁니다. 이건 보안상 아주 취약한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얘가 있으면 원격 접속이 가능한 건데, 우리가 따로 IP 차단을 해놓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그 어디서든 IP랑 포트만 제대로 알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포트를 안 바꾸고 21을 그냥 쓴다? 보안에 아주 취약해서
그냥 우리 프로그램 망가뜨려 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부할 때는 그냥 쓸 건데, 뭐 이것도 나중에 포트 바꾸는 거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면 그때 한번 바꿔보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써도 되고. 일단은 우리는 22번 포트에 접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22를 적어줬어요. 그리고 IP를 적어줬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 더 적어줘야 돼요. 뭐냐면 이 앞에 루트 골뱅이까지 적어줘야 됩니다. 자, 얘는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 IP로 접속을 할 거야. 난 이 IP로 갈래. 그리고 포트는 이렇게 했어. 근데 이 IP로 들어가면 어떤 사용자로 접속할래 까지 적어주는 거예요. 루트 골뱅이. 그러니까 나는 앞에서부터 읽으면 나는 루트로 들어갈 거야. 루트 계정으로 들어갈 거야. 어디를? 이 IP를 어떤 포트로? 이런 포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왜 이렇게 렉이 걸리지?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게 지금 우리 상황에 맞게 입력을 잘 한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입력이 맞춰진 겁니다. 잠깐만요. 이거 왜 이럴까? 머스 어디 갔어? 갇혔네. 저 지금 오른쪽 모니터로 마우스가 안 넘어가고 있거든요. 일단 다시. 됐다. 뭐 때문이지? 오케이. 이상한 걸 눌렀구나. 네, 확인됐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오픈을 누르면요, 우리가 접속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도 눌러보세요. 저랑 똑같이 나오죠.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 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이대로 내비두고, 자, 지금 이거는 접속이 안 된 거예요. 접속이 됐으면은 정상적으로 로그인 하라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죠. 타임아웃. 그러니까 지금 안 돼서 계속 시도를 해보다가 시간 오버가 된 거예요. 네트워크 에러가 나오고 있죠. 이거 확인 누르면 안 꺼지는구나. 그냥 이넥티브 상태가 되는데, 이넥티브는 요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뭐 얘는 꺼도 되고 아니면 그냥 켜놓으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자, 우리가 이제 원격으로 계속 접속을 할 거니까 접속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되게 많이 만날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을 되게 많이 마주칠 겁니다. 뭐냐? 자, 접속이 안 되는 경우. 지금 안 된 거죠. 우리 IP도 잘 입력했고요. 포트 번호도 잘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루트 계정, 우리 루트 계정 하나밖에 없잖아요. 잘 입력했어요.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이렇게 잘 입력을 했을 때, 모든 입력 정보를 잘 했을 때 안 되는 경우에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서버 내부 문제가 하나 있고요. 다른 거, 서버 외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라 그랬는데 서버 내부랑 외부 문제면은 그게 전부 다잖아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라고 느껴지시겠지만 진짜 이거예요. 그냥. 자, 서버 내부 문제는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버가 꺼져 있거나, 그쵸? 서버가 꺼져 있는데 원격 접속?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거 윈도우로도 원격 접속 되는 거 아시죠? 할 때 이쪽, 제가 만약에 여기 앞에 계신 분 컴퓨터로 원격 접속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공유 네트워크 안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하려고 했는데 이 컴퓨터가 안 켜져 있대요. 전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꺼져 있는 컴퓨터를 원격으로 킬 수는 없어요. 켜져 있어야 접속을 할 수 있고 끌 수는 있지만, 꺼져 있는 상태에서 원격 접속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서버 내부 문제고요. 뭐 이것도 이렇게 해보죠. 서버가 꺼져 있는 경우.
지금 이 서버가 꺼져 있는 경우 우리가 뭘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확인해야죠. 이게 실행 중인지. 이게 전원 꺼짐이다. 그럼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푸티로 절대 못 들어가요. 불가능. 이런 상황인 거고. 혹은 서버의 인터넷이 끊긴 경우. 원격 접속은 인터넷을 가지고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이 끊겨 있다? 이거 서버가 꺼져 있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원격 접속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인터넷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트워크가 끊긴 경우. 서버 내부 문제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는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 근데 지금 우리 상황 볼게요. 버추얼박스에서 머신 봤는데 잘 켜져 있죠. 심지어 지금 리눅스 잘 돌고 있잖아요. 여기서 뭐 한다고 했을 때 잘 나오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지금 서버가 꺼져 있다? 해당 사항이 없네요. 그쵸? 네트워크가 끊긴 경우 확인해봐야죠. IP, ADDR. 아이고. 근데 우리 아까 컴퓨터 키자마자 이거부터 켰죠. 그리고 IP 확인했잖아요. 그럼 얘 잘 켜져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지금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아니면 얘의 문제인 거예요. 얘 외부 문제. 우리가 이 접속 정보를 잘 입력했다는 가정 하에 얘가 입력이 잘못됐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잘 입력됐다는 가정 하에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문제, 외부 문제. 근데 외부 문제에서는 이제 또 우리가 새로운 얘기를 하나 할 거예요. 아까 그렸던 그림을 좀 활용을 해서 자, 여기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얘가 푸티다. 얘가 푸티예요. 자, 지금 푸티에서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여기로 가려고 했죠. 자, 이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 여기 이 구멍 하나가 뭐 22번이다. 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좀 전에 푸티로 하려고 했던 게 여기서 여기로 가려고 했죠. 자, 아까 얘랑 뭐가 달라요? 다를 게 없죠. 다를 거 없는 거예요. 왜냐? OS에서 직접 붙으려고 핑을 날렸거나 프로그램을 통해 여기로 붙으려고 했거나 어쨌든 직접 직접 요청을 보낸 거죠. 근데 이렇게 요청을 보내면 뭐가 안 된다고요? 이 내부 세상 벽을 못 뚫어요. 여기 아까 이 세계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처음은 포탈이 없으면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또 여기를 하려고 했으니 그래서 안 된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도대체 얘는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요? 자,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다 쓸게요. 포트 포워딩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이 포트 포워딩이라고 하는, 이거 아래다 쓰니까 잘 안 보이는구나. 위에다 쓸 걸 그랬네요. 다시 지워버리고 위쪽에 입력을 해드릴게요. 여기다가 포트 포워딩. 자, 이 포트 포워딩이라고 하는 이 기술을 사용을 해서 우리는 포털을 하나 만들어낼 거예요. 그럼 이 포털을 이용해서 우리는 워프할 겁니다. 어디로? 이 안으로. 자, 이 포트 포워딩은 뭐 그냥 진짜 개념으로만 보면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제가 말한 포털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워프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이제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개구멍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뭐 그냥 뭐 저처럼 포털, 워프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푸티가 여기로 직접 붙으려고 할 때 벽을 넘지 못하니까 여기로 시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시도를 했을 때 여기로 워프 시켜줄 공간을 하나 뚫어 놓는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게 포트 포워딩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윈도우에 얘를 뭐 사실 어떤 포트든 상관없어요. 얘가 22번이니까 우리가 도착해야 될 곳이 22번이니까 여기도 22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이거는. 근데 다만 사용 중이지 않은 포트를 골라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포트 번호들은 피할 거고요. 우리 그냥 이제 이걸로 할 거예요. 2222번으로 할 겁니다. 어차피 1번 때부터 65,000번 때까지 있으니까 그 사이 거 하나 쓰면 되는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 할 거예요. 만약에 이거 똑같이 강사랑 똑같이 따라 했는데 안 된다, 그럼 본인은 이게 사용 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바꾸면 돼요. 그건 알려드릴 거니까. 자, 어쨌든 제가 2222라는 포트를 하나 찾았어요. 그게 얘라고 가정을 할게요. 얘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이 푸티가 여기로 갈 거고요. 얘는 되겠죠. 같은 세상 내에 있는 거니까. 그쵸? 푸티는 이 윈도우 OS 안에 있는 건데 얘가 여기로 가는 거? 이거 안 되면 말이 안 되죠? 이건 다 돼요. 여기로 갈 거고요. 여기로 가면, 이건 색깔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요청을 보내면 이 2222번이 푸티의 요청을 받은 다음에 얘를 여기로 어프 시켜줄 거예요. 이런 걸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기술을 포트 포워딩이라고 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윈도우에서 이 네트워크를 잡아서 포트 포워딩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리눅스에서 이 포트를 찾아서, 리눅스에서 이 포트를 세팅해서 포트 포워딩을 해야 될까요? 둘 다 지금 OS잖아요. 얘는 지금 OS한테 하는 거거든요. OS한테 한다기보다는 그냥 정확히 말하면 IP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서 해야 될까요? 여기서 해야 될까요? 자, 이거는 자유롭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냐면 이 벽을 뚫어야 되니까. 지금 문제는 이 벽이 아니에요. 이 벽이죠. 그래서 이 리눅스 안에 있는 리눅스 바깥에 있는 이 벽을 뚫기 위해 이 작업을 하는 거라서 우린 여기서 할 거예요. 이 리눅스는 어디 들어있어요 지금? 버추얼박스 안에 가상 머신, 컴퓨터 우리 만들어 놓은 거에 들어있죠. 자, 그래서 버추얼박스로 갈 겁니다.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여기로 들어올 거고요. 얘는 안 꺼도 되겠지? 자, 얘를 선택하고 설정. 이 우리 컴퓨터 한 대예요. 근데 여러 대라면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컴퓨터 선택 한번 하고 설정. 그럼 이 해당 컴퓨터에 대한 설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저장소에다가 OS 설치하려고 여기 추가하고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설정에 들어오신 다음에 네트워크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고급 누를 거고요. 내 컴퓨터 선택, 설정, 네트워크, 고급까지 오면 여기 포트 포워딩이라고 생겨요. 얘를 클릭할 겁니다. 그럼 포트 포워딩 규칙 어쩌고 하면서 이런 게 나왔는데, 여기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우리가 이 규칙을 추가해 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규칙이라는 건 이 기술을 사용해서 제가 아까 말했던 이런 차원문 포탈을 하나 뚫어 놓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네트워크 쪽에서는 그 보안에 대한 내용을 정책, 규칙, 여러 가지 표현들을 써요. 보안 정책이 바뀌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변경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플러스 누르고, 플러스를 누르면 뭐 하나가 생겼어요. 자, 이 이름, 여기는 상관없어요. 뭐로 해도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SSHD 라고 해놓을게요. 우리 지금 원격 접속을 위한 포트 포워딩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요. 이쪽에 있는 프로토콜은 건들지 마세요. TCP로 그냥 두신 다음에 호스트 IP 더블 클릭하시면 입력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거 입력하기 전에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 호스트 IP랑 이 호스트 포트는요, 일단 이 호스트 포트는 우리가 아까 이거 한다 그랬죠. 2222, 이게 호스트 포트로 들어갈 거예요. 이 포트가 여기로 들어갈 거고요. 게스트 IP랑 게스트 포트는 리눅스 거 입력해 줄 겁니다. 10.0.2.15, 그리고 여기는 몇 번? 22번. 우리가 실제로 이 포트 포워딩 결과 도착해야 될, 워프가 성공했을 때 들어와야 될 곳으로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2222 할 거고, 얘는 10.0.2.15 할 거고, 얘는 22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호스트 IP라고 하는 거는
얘는 좀 개념이 어려워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0.0.0.0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해놓을 거고요. 일단 확인.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해요. 방금 확인 눌렀죠? 여기서 입력하고 확인 눌렀죠? 여기서 이 확인을 안 누르면요, 이 규칙은 적용이 절대 안 돼요. 이 확인까지 꼭 눌러야 돼요. 아시겠죠? 간혹 여기서 열심히 포트 포워딩 세팅을 하고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취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선생님 저는 따라 했는데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보면 포트 포워딩이 없어요. 저장이 안 됐어요. 꼭 확인 이거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이제 뚫어놨어요. 뚫어놨는데 이제 왜 0.0.0.0이냐면 좀 어렵습니다. 이거 좀 최대한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내용이라서. 자, 이 바깥 세상에는 우리 컴퓨터 말고 다른 컴퓨터들도 많겠죠. 그죠? 이건 당연한 거죠. 세상에 내 컴퓨터 한 대밖에 없다면 내 컴퓨터는 너무 귀중한 컴퓨터가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 만약에 방금 전에 호스트 IP에다가 127.0.0.0.1이라고 하는 내 컴퓨터를 의미하는 IP, 이거는 말씀드린 적이 없구나. 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현재 여러분들이 직접 쳐다보고 있고 컨트롤하고 있는 현재 컴퓨터, 얘를 보고 이제 보통 로컬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컬 컴퓨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작업 공간들, 그 공간들을 다 로컬 파일, 로컬 폴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로컬이라는 뜻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컴퓨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쓰고 있는 이 컴퓨터를 부를 때 로컬 호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요. 근데 이게 이제 IP 호스트 네임이거든요. 얘가 이제 호스트 네임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IP로 바꿔놓으면 127.0.0.1이 돼요. 이거는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127.0.0.1이다?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그 컴퓨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 자리로 옮겼어요. 그리고 내 로컬 컴퓨터의 IP는 뭐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IP가 있지만 그냥 이 IP가 쓰였다? 그러면 현재 내가 앉아있는 이 IP다. 이 내 컴퓨터를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내 컴퓨터를 말하는 겁니다. 내 컴퓨터, 지금 내가 앉아있는 컴퓨터. 자,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그 호스트 IP에다가 저 127.0.0.1을 넣었어요. 그러면 저 포트 포워딩 규칙은요, 제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127로 했다? 그러면 이 컴퓨터를 제외하고는 이 리눅스 서버로 못 들어가요. 이해되실까요? 근데 0.0.0.0으로 해놓으면 다른 컴퓨터여도 내 리눅스 서버로 들어올 수 있어요. 저 포트 포워딩 규칙을 지켜줄 수 있는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는 각자 컴퓨터에 버추얼 박스를 설치를 했고, 그 안에다가 리눅스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리눅스 자체 그 컴퓨터에다가 포트 포워딩 규칙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리눅스 서버 IP가 동일하잖아요. 지금 아까 IP 써놓은 게 없네. 10.0.2.15 다 동일하죠. 그리고 포트도 심지어 다 동일하게 21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지금 본인 컴퓨터에서 본인 컴퓨터 안에 있는 리눅스로 들어갈 거라 사실 127.0.0.1로 해도 되기는 해요. 다른 외부 접속을 지금은 허용할 게 아니니까 상관은 없는데, 얘는 보통 다 0으로 만들어 놔요. 만약에 내가 운영하는 서비스인데 이 포트 포워딩 규칙을, 뭐 실제로 운영은 이런 거 가지고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포트 포워딩 규칙에 여기를 특정 IP로 지정을 해 놓잖아요. 그럼 그 IP를 제외한 나머지 컴퓨터는 이 서버로 못 들어와요. 아예 이 처음은 포털이 안 뚫려 있으니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모두 어떤 컴퓨터든지 간에 가능하게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0, 4개를 쓰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제가 엄청 압축시키고 되게 어려운 거 다 빼고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네.
딱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이제 포트 포워딩 규칙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2T를 가지고 이제 진짜 한번 되나?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 2T를 사용해서 현재 여러분들의 리눅스 서버에 원격 접속을 해보세요. 이거는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생각을 해서 내가 뭘 입력해야 될지 고민해보고 실제로 오픈을 눌러서 연결이 되면 오, 성공. 안 되면 이 입력 정보가 뭔가 바뀌어야겠죠? 한번 직접 연결을 해보세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그림을 그대로 접속을 하면 된다, 이 그림대로 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지금 푸티가 이 초록색 선이에요. 얘가 여기서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떤 OS예요? 윈도우죠. 여기는 윈도우죠. 그럼 윈도우에 있는 2222번 포트로 가면 얘가 오케이 너 왔구나 포털 이동 쭉 해서 여기로 보내준다 했죠. 그럼 우리가 푸티를 통해 접속해야 되는 IP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포트는 2222고 그럼 이 IP는 누구냐 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자 지금 이 컴퓨터 누구 컴퓨터라고요? 내 컴퓨터죠. 각자 본인이 쓰고 있는 이 세상 안에 저희가 쓰는 컴퓨터만 크게 그리기로 했잖아요. 얘는 나예요. 내 눈앞에 있는 컴퓨터. 그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얘겠네요. 내 눈앞에 있는 컴퓨터 로컬호스트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IP를, 이게 호스트 네임이고 이걸 IP로 바꾸면 이거다 라고 했죠. 네, 이겁니다. 우리는 이 IP 혹은 호스트 네임에다가 접속 요청을 보내야 돼요. 그래야 얘가 푸티가 여기로 요청을 보낸 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요청을 여기다 보내면 얘가 알아서 여기다가 옮겨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푸티를 여시고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들어갈 때도 앞에 루트 골뱅이는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계정으로 접속해야 되는지는 알려줘야 되니까. 자, 루트 골뱅이 하고 나서 일단 로컬호스트부터 해볼까요? 로컬호스트 이거 호스트 네임이거든요. 얘로도 돼요. 그리고 포트 몇 번? 2222번 해놓고 오픈하면 여기 지금 제가 이쪽에 떴는데 억셉트까지 누르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루트 계정 들어왔고 패스워드만 입력하라고 해요. 그럼 입력을 해보면 자, 이제 우리가 리눅스 여기 레드햇에서 보던 이거랑 똑같은 게 나왔죠. 이거 클리어 해놓고 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접속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접속을 끊고 자, 다시 푸티로 가서 다른 방법으로, 자 방금 전에는 제가 로컬호스트 가지고 했어요. 호스트 네임이죠. 이번에는 루트 골뱅이 127.0.0.1 해놓고 2222번 그리고 나서 오픈한다. 또 이쪽에 제가 화면에 오른쪽에 떴는데 잘 접속이 되죠. 그렇게 접속했을 때 여기만 바뀌어요. 여기만.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패스워드 안 치고 꺼볼게요. 끄고 나서 다시 한번 이번엔 뭘로 해볼 거냐. 자, 어쨌든 제가 로컬호스트든 127이든 결국 누구를 나타낸 거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죠. 내 컴퓨터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요. 근데 우리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로컬호스트랑 127 배우기 전에 뭐 썼어요? 이거 쓰지 않았나요 우리? 이거 IP 컴피그, 내 컴퓨터 IP 주소 알아내는 법, 내 랜카드 IP 주소 알아내는 법. 그럼 여기서 이 IP4 이거나 얘가 될라나? 일단 이걸로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192.168.1.2에요 푸티로 가서 루트 골뱅이 붙여넣기 하고 2222번 오픈하면 계속 여기로 뜨네. 자, 억셉트 누르면 얘는 접속이 됐다. 어쨌든 내 컴퓨터에 있는, 현재 내가 다루고 있는 그 컴퓨터에 2222번 포트로 연결을 시도를 해야 얘가 이쪽으로 보내준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딱 이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갈 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됐죠? 여기로 가야 된다. 그러려고 포트 포워딩 뚫어 놓은 거니까.
애초에 여기로는 이 벽 절대 못 넘는다고 했잖아요, 직접으로는. 그래서 차원문 포털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그 게임 하다가 포털이 있대요. 그럼 그 포털로 들어가야 다음 포털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거예요. 들어가는 포털이 있는데 나오는 포털에서 자꾸 들어가려고 시도하면 안 들어가지잖아요.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저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이 주소를 가져다가 들러가 루트 골뱅이 붙여넣기 2222 오픈. 얘도 되네요. 아무 문제가 없네. 이렇게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보통 로컬에서 쓸 때는 127로 많이 해요. 그냥. 자, 그러면 저는, 자, 여러분들도 연결되신 분들은 연결 끊고 다시 이거 여기로 오세요. 이거 하나 저장해 놓을 겁니다. 저장까지만 하고 오늘은 더 이상 진도는 안 나갈 거예요. 자, 여기다가 루트 골뱅이 127로 다 통일할게요. 뭐가 됐든 상관은 없지만 보통 로컬에선 이렇게 많이 쓰니까 그냥 이걸로 통일을 할게요. 자, 2222번 해놓고, 자, 여기서 오픈하면 열렸죠. 근데 그냥 오픈하면 우리 들어올 때마다 이거 써줘야 되잖아요. 귀찮죠? 저장해 놓을 거예요. 이 상태 이대로. 아니다,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하죠. 이거 지우고 디폴트 세팅 한번 선택한 다음에 로드 그리고 입력 루트 골뱅이 127.0.0.1 그리고 2222 써주고, 다음 그대로 세이브. 아니다, 잘못 눌렀네. 다시 따라하지 마세요. 잠깐 다시. 자, 아직 그 세이브 누르신 분 없죠? 만약에 눌렀으면은 다 지우고 디폴트 세팅 한 다음에 로드 한 번 더 하시고, 자, 루트 골뱅이 17.0.0.1 2222 해놓고 여기 saved sessions에다가 입력 하나 해줄 거예요. 이름을 뭐 뭘로 줘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거 줘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OS 7 이제 내가 접속할 컴퓨터가 이름이 이거니까 나 여기로 갈래 하고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저는. 그리고 나서 세이브. 그럼 밑에 하나 생기거든요. 자, 이러면 이제 앞으로 얘 더블 클릭만 해도 알아서 들어가져요. 이렇게 더블 클릭만 해도 저장이 됐으면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다시 껐다가 푸티를 다시 킨다고 해도 저 저장값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뭔가 입력 안하고 그냥 얘만 누르면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앞으로 접속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자, 이것까지만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자, 우리가 아까 포트 포워딩을 버추얼박스에서 설정을 했었죠. 자, 만약에 내가 2222 똑같이 따라 했는데 나는 뭐라 하면서 안 된다, 그럴 때는 자, 설정 가셔서 네트워크 고급 포트 포워딩 다시 들어간 다음에 이 호스트 포트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바꿨다, 그럼 푸티에서 접속할 때 날리는 포트도 바뀌어야겠죠?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바꿨는데 또 안 돼, 그럼 다시 바꾸면 돼요.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도 안 돼? 그러면은 문제가 좀 있는 거긴 한데, 근데 아마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2223으로 한번 바꿔놓고 확인 두 번 누르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푸티를 다시 켜볼게요. 푸티 들어가서, 자, 이러면 기본 누르면 기본 설정 로드 이거 선택하고서 로드 하면은 여기로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얘를 바꿔야겠죠? 그냥 더블 클릭하면 당연히 안 됐을 거예요. 포트 번호가 바뀌었으니까. 얘를 이거 한번 보여드리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못 들어가요 이제. 근데 우리가 저장해 놓은 거를 클릭을 하고 로드를 한번 하면 위에 채워지니까 이 상태에서 얘를 3으로 바꾸고, 그리고 얘를 확실히 우리가 알아요. 이거 저장해. 그럼 세이브 한 번 더 하면 이제 얘로 저장됐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 보고, 그럼 또 액셉트 하고 나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여기서 뉴 세션으로 합시다. 끄지 말고. 자, 여기 푸티에서 이 우측 상단, 좌측 상단 얘 눌러보시면 옵션들 나와요. 여기서 뉴 세션 하면은 새로 이거 연결할 수 있는 거 나오는데, 들어가서 로드 해보면 바뀌어있죠.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진짜로 다음 주겠네요. 오늘이 이번 주 마지막이니까 다음 주 수업에서부터는 얘로 리눅스에 들어간 다음에 리눅스를 가지고 몇 가지를 좀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좀 설치를 할 거고요. 뭐 리눅스 안에 있는 서버 세팅도 좀 할 거고요. 몇 가지를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일단 여기 이 상태까지 다 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에서는 따로 정리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이런 건 좀 그런데? 그냥 뭐 적당히 제가 했던 말들 정리를 해서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죠. 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